자, 수열 보겠습니다. 자, 수열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국어적인 의미로 보면 당연히 뭐겠어? 수의 열. 수의 나열. 수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수학은 좋아하는 말 있잖아. 아무렇게나 나열한다고 수열이라고 안 하겠죠. 맞지? 수학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당연히 무슨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수를 나열했을 때 그걸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 알 수 있는 규칙성 한번 볼까? 2, 그 다음에 5, 8, 11, 14 이런 거. 자, 다음 뭐겠어? 30. 17 맞죠? 그 다음 30, 20 이렇게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2, 그 다음에 6, 18, 5, 14 이렇게 갑니다. 네. 모를까? 무슨 규칙이 있어? 112. 그 다음에 112, 커지는. 그 다음에 336 이렇게 가겠죠? 무슨 규칙성이 보여요? 3배씩 커지는. 3배씩 커지고 있는 규칙성 보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1, 2, 3, 5, 8, 13, 21. 너무 많이 적어졌다. 다음 몇 같았어요? 앞에 있는 두 개 더한 거. 오, 그렇지. 다음 뭐? 다음 다음 21 더하기 13. 34가 오겠다라는 거지. 되겠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 부르고, 수열마다 이름이 있어요. 얘는 모든 항의 차이가 어떻다? 같죠? 그래서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고요. 이건 모든 항의 비율이 같죠? 맞지? 비율이 같아서 이거는 등비 수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등차 수열, 등비 같은 차, 같은 비율.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이거고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데 이게 엄청 사실은 수학적인 의미가 큰 수열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일반한 이걸 가지고 뭐 문제를 풀거나 그러진 않을 거긴 하지만 그냥 수열이 저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수열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원인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은 수열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잖아, 맞죠? 그럼 나열하는 방식이 이렇게 적을 거예요. A1, A2, A3, A4, 점점점, AN, 점점점 이렇게. 그럼 어떤 수를 가진 애들을 나열했을 때 제일 처음에 적히는 항을 뭐라고 하자? A1, 그 다음에 A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표시하는 건 몇 번째 항? N번째 항이야,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초항이라는 단어만 쓰고 첫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건 뭐겠어?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N번째 항, N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자, 이걸 기호로 이렇게 할 겁니다. AN이라는 문자를 쓰고 분가로를 표시해서 쓸 겁니다. 이게 이제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열의 규칙성에 맞춰서 나열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수열에서 AN이 뭘까? 이 수열에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6이 얼마야 여기서? A6이 17 나오겠죠? 맞지? 그럼 A20을 구하라 했으면 하나하나 셀 수 없잖아. 그럼 AN을 알면 20번째 뭐가 올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AN이 뭐가 되겠다? 이 수열에 관련된 항을 나타내는 식이 나오겠죠. 맞지? 이게 이제 이 수열의 핵심이고 이 AN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수열의 가장 핵심은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N번째 항. 즉 N번째 항은 N으로 관련된 N으로 나타내는 식이 되겠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이거 AN을 어떻게 찾을까? 이거 2+3에? 2 플러스 3에? 2 플러스 3에 그럼 첫째 항이 얼마 나온다는 거야? 1 넣으면 5. 근데 2인데? 3N 빼기 1. 그렇지. 3에 빼기 1 하면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뭐 3 넣으면? 8. 5 넣으면? 14. 보이죠? 맞지? 그래서 여기서 수열 AN은 일반항이 3n-1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 그쵸?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일반항 적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이런 식으로 A1, A2, A3, A4 쭉쭉쭉 AN 이렇게 쭉쭉쭉 나는데 수열이 당연히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겠죠, 맞지? 자, 이렇게 나열됐을 때 여기에 각 항들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해서
각 항들의 차이가 전부 다 같은 경우를 자 플러스 D라고 쓰겠습니다. 플러스 D라고 쓸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D가 얼마인데요? 3이 되겠죠, 맞지? 자, 이 D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모든 항들의 공통적인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차 사주세요 이지랄해서 하던데. 어서 사주세요. 이렇게 맛있겠다. 자, 공차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차라는 것이 이제 이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애라는 게 딱 보이죠, 맞지? 규칙성이 공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일반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항이 뭐라고 얘들아? AN을 일반항이라고 해요. 즉 n번째 항이 뭐가 올지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걸 알면 첫 번째가 뭐가 올지, 다섯 번째가 뭐가 나올지, 100번째가 뭐가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맞지? 자, 그래서 일반항 찾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A1을 A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A2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등차 수열에서 A1 플러스 A 플러스 D라고 할 수 있죠. A3는 그러면 A 플러스 2. A2에다가 또 D를 더할 거냐, 그쵸? 아, 이 둘째 안에서 D를 더할 거냐. 근데 맞아, A2가 뭔데? A 플러스 D잖아? 그럼 A 플러스 2D 2D 이렇게 쓰겠죠. 그럼 A4는요? A3에다가 D를 더할 테니까 여기다 또 D는 A 플러스 3D 보이죠? 자, A1은 A, A2는 A 플러스 D, A3은 A 플러스 2D, A4는 A 플러스 3D. 자, A14는 뭘까 그러면? A 더하기 13D. 13D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가면 AN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AN-1에다가 D를 더할 거야, 맞죠? 네. 맞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식을 나타낼 수 있겠다. A A 플러스 N n-1 곱하기 D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예서가 맞췄던 3n-1을 이렇게 쓰면 되죠. AN은 자, 어떻게? A가 얼마? 2요. 2 플러스 n-1 곱하기 3. 3, 공차가 3인 수열이니까 맞죠? 그래서 3n-1이다 라고 일반항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A 초항이 A를 초항 첫째 항 저기 적혀있죠. A1 첫째 항 A1을 A라고 하자라고 한다 했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여기서 A가 초항 첫째 항, D가 뭘 나타낸다? 공차. 이거 두 개를 알면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적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되겠니? 네. 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일단 요 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점화식이라고 하는 애인데, 자, 이게 이러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AN 플러스 1이라는 항은 등차 수열에서 어떤 관계가 있어? AN에다가 D를 더한 것과 같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라는 관계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자연수 뭐 예를 들어 A2에다가 D를 더하면 A3 되고 A5에다가 D 더하면 A6 되고 N이랑 N 플러스니까 1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나타내는 말이 무슨 말이 되겠다? 이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죠. 되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다. 모든 항의 차이가 D로 같다라고 하는 식을 나타낼 수도 있겠네.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 다음 단원에 나오는 점화식이라고 불리는 식이에요. 무슨 뜻? 어떠한 수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인데 그 식을 보고 우리가 얘가 무슨 수열인지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이런 게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을 증정을 해요.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 뭐겠어? 등차 수열이 되어 가운데 항에 대한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자, 예를 들어 봐봐. 이게 등차 수열이야. 보이죠? 맞지?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예를 들어 10, 13 그다음 뭐겠어? 등차 수열이면 16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뭐 7에 뭐 12에 17 맞죠? 아니면 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면 다 등차 수열의 차이가 다 같으니까 여기서 공차가 얼마고요?
3이고 공차가 5고 공차가 2입니다. 맞죠? 공차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 19, 그 다음에 16, 13 이렇게 돼도 등차 수열 맞죠? 네. 자, 이게 공차가 얼마? 마삼. 마사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이 수열을 3개를 적었을 때 등차 수열의 중항이 얘네가 나머지 두 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뻔히 보이죠? 평균값이죠. 맞지?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운데 숫자는 양옆의 평균과 같다라는 거야. 맞죠? 그게 이제 등차 중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면 A, B, C가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이 가운데 수는 A랑 C의 뭐다? 정확하게 산술 평균이라고 불리는 맞지? 그냥 산술 평균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평균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배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등비 수열에서는 이 등비 중앙이 기하 평균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성립하는 게 뭐다? B는 2분의 A. A 플러스 C 나누기 2입니까? 2B는 A 플러스 C랑 같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즉 가운데를 2배 하면 이거 2배 더하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중앙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숫자 3개를 A, 그 다음은 등차 수열이 되면 A 플러스 D. ED A 플러스 2D. 이렇게 쓰면 숫자 3개를 등차 수열로 표현하는 숫자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A 빼기 가운데를 A라고 해. 그럼 그 앞에를 A 빼기 D. 그 뒤에를 A 플러스 이렇게 하면 차이가 뒤로 일정하죠. 맞지? 그래서 숫자 3개가 등차 수열로 세팅이 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 나오겠지만은 세수의 조건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수의 합이 얼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할 거거든. 그럼 이거 세수 더하면 얼마인데요? 3A. 근데 이거 다 더하면 3A 플러스 3D라고 하는 이상한 식이 나오니까 미지수 하나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세팅을 하자 이 말이에요. 만약에 5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A 플러스 2D, A 마이너스 2D 적으면 5개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잘은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4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럼 어떻게 세팅하는 게 맞겠다. 따흐. 짝수계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요. A-D, A 플러스 D 차이가 얼마가 나게? 2D가 차이가 나게 세팅을 하면은 4개 합쳐서 4A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런 경우 공차를 2D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다는 건데 이런 문제가 처음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가지고 미지수 못 잡는 경우가 생기는데 내수는 이렇게 세팅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건 나오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사실은. 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네. 끝! 등차수열 답니다, 이게. 자, 등차수열 A에는 A1 플러스 M-1D라고 하는 일반항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일반항 찾는 연습을 조금 더 해봅시다. 자, 3에 7에 10에 13 갑니다. 자, 일반항 적어볼까? A에는 3 3 더하기 더하기 N 마이너스 1 4 4 하면은 4N 마이너스 1. 찾는 거 이해되겠죠? 오케이? 왜 이게 안 된다고 태수야? 왜 그래 너 요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 수영이 이상한데요? 어? 왜? 왜 근데 13은 맞네. 선생님. 아 진짜. 쌤 요새 왜 그러세요? 내가 잡아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4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 일반항 적어봅시다. 3N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맞지? 자, 그래서 3n 마이너스 8 되겠죠? 예. 이거 이제 일반 찾는 거 못하면 안 됩니다, 맞지? 뭐 예를 들어 17, 그 다음에 10, 12, 7, 2 갑니다. 네. 마이너스 17 17, 더하기 N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를 싹하면은 얼마지? 마이너스 5N에 23. 22 이렇게 되겠죠? 2. 되겠나? 일반은 찾는 거. 오케이. 자, 근데 너네가 바보 천치도 아닌데 이거 숫자 넣으면 되는 거 내가 왜 자꾸 적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있으니까 적고 있겠죠, 맞지? 자, 봐봐. 이게 일반은 붙는 식인데요. 자, 봐봐.
AN이 아까 뭐라고 일반항 AN은 n에 대한 식이에요, 그쵸? n에 대한 식. 그 전개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 N 어쩌고. dn 플러스 a 플러스 뭐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정확하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an이 n에 대한 식인데 n에 대한 반대식은 무슨 식으로 나와요? 1차 1차식으로 나오는데 잘 보면 n 앞에 숫자가 뭐예요? D요. d죠, 공차죠. 자, 봐봐. 이거 공차가 얼만데? 4절. 그러니까 4n으로 시작할 거고요. 네. 공차가 얼만데? 3이요. 3이니까 3n으로 시작할 거고요. 공차가 얼만데요? 마우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n으로 시작하겠죠? 맞지? 그러면 일반항 적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내가 적으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적어요. 어떻게 해요? 공차가 얼마니까? 4절이에요. 4n 쓰고 첫째 항이 얼마인데? 3이네? 1 집어서 3 나오려면 마이.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네, 그치? 네. 그쵸? 자, 첫째 항이, 자, 공차가 얼마인데? 3. 3인데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 나오면 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적으면 되고 맞지? 자, 공차가 얼마인데? 마우. 마이너스 5야. 그래서 마이너스 5인데 1 집어넣어서 17 나오면 돼. 22. 이렇게 적으면은 일반항이 바로바로 적히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등차 수열 문제를 한 10개 풀면은 한 20초는 절약할 수 있겠죠, 맞지? 여러분 기준으로. 저게 하나하나로는 뭐 시간 차이 별로 안 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쌓이면 그 시간들이 버려지는 시간들이잖아,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맞아. 여러분 인생에서 20초, 30초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등차 수를 한 100개만 부르면 이미 인생에 100분, 한 몇 분 정도는 이득을 본 거야, 이가. 너네 시간 내가 늘려준 거야. 감사해요. 선생님. 고맙지? 자, 봅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요. 제4항, 그럼 A4라고 적어볼게요. A4 마이너스인 등차수를 일반항 AN 구하라 했어요.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인데 A4는 뭐야? A 플러스 3D죠, 맞지? 그게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맞죠? 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1이니까 3D가 얼마겠다? 9래요. 9죠. 그럼 D는 3이래요. 3. 그럼 일반항 바로 적읍시다. 3은 3n, 등차가 3이니까 3n 마이너스 14. 14 하면 첫째 항 마이너스 11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제 31항 A 31이 85, A 45가 127. 자, 등차 수열의 100항을 구하라 했어요. 자, 얘는 뭐야? A 플러스 30D죠, 맞지? 85. 얘는 A 플러스 44D가 127. 빼니까 14D가 52. 52. 되겠습니까? 52예요. 40인데? 40이잖아요, 선생님. 쏘리. 그래서 D가 얼마? 3이요. 3. 자, D가 3입니다. 그러면 90이니까 A가, 네, D가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되겠죠? 자, 그래서 뭘 구하라? 100항을 구하라 했어요. 100항, 맞지? 100항이면 어떻게? A 플러스 99D를 해야 되겠죠? 네. 맞지? 그러면 A가 얼마? 마오. 마이너스 5 더하기 99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일반항을 만들어요. 그러면 3n 마이너스 8 하면은 첫째 항이고 마이너스 5는 등차 수열 맞죠? 공차가 3이고 그래서 A 100을 구하라 해서 여기다 100 넣으면은 290 이렇게 답을 계산해도 되고요. 오케이? 근데 많이 풀다 보면 알까 여러분들이 이거 항이 몇 개 차이 나는데 14요. 14개 차이 나는데 숫자가 40이니까 공차는 3 나겠다 바로 보면 알죠 사실은? 맞지?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면 그냥 적어. 안 나오면 적어야지. 오케이. 따뜻스럽다. 자, 등차수열 AN에서 A5가 4 곱하기 A3과 같고요. A2 더하기 A4가 6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7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다? A5는 A로 바꿔서 A 플러스 4D는 4 곱하기 A 플러스 2D 되겠죠? 자, 정리해봅시다. 이거 A 넘기면 3A 맞죠? 는 요 넘기면 그냥 일로 넘깁시다 바로 8D 넘어가면 플러스 4D는 0이라는 식 하나 나왔죠? 됐니? 네. 자, 요거는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3D 맞죠? 그러면은 2A 플러스 4D가 얼마? 6입니다. 그쵸? 자, 연립하면 되죠? 그러면 4D에다가 뭘 넣자? 마이너스 3에 넣을게요. 맞죠? 마이너스 A는 6. 연립 방정식입니다. 맞지? 대입법 쓴 거야. 그냥 귀찮아서. 네. 됐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문제씨 왜 이래? 숫자 원래 이래? 잘못한 거 없니? 원래 분수로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에요. 맞죠? 네. 마이너스 18 더하기 4D. 맞죠? 네. 그럼 D는 2분의 9.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네. 자, A7을 구하라. 자, A7은 A 플러스 6D 하는 게 편하겠네. 맞죠? 분수가 귀찮아서 맞지? 마이너스 6 플러스 이렇게. 6 곱하기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27 되겠니? 자, 픽셀이 4번 봅시다. 자, 처음으로 자 1번은 뭐라 했냐? 100, 97, 94, 91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대요. 자, 이건 뭐야? 첫 장이 100의 공차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인 3이에요. 등차 수열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언제냐 이 말이야. 맞죠? 자,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말 30 줄어들면 33번 줄어들면 1 되겠네. 맞지? 34번 줄어들면 음수 되겠네. 네. 그 34번 줄어들었으니까 35항에서 음수가 나오겠네. 라고 초등학교 6학년 생각할 수 있겠다. 맞죠? 맞지? 맞지? 그냥 이거를 좀 음수의 개념이면 초등학생 머리가 좋은 애들한테 풀어봐라고 해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맞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운 등차 수열로 적어보면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AN은 그럼 뭐가 되겠어? 공차가 얼마니까? 그럼 마이너스 3n 플러스 첫 장이 100 나오려면 103. 103. 이게 일반항이죠. 이게 0보다 작아지는 게 언제냐 이 말이야. 맞죠? 그럼 3n이 103보다 커야 되니까 n이 3으로 나누면은 34.3333이죠. 맞지? 그래서 n이 35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는 문제다 이 말이죠. 네. 이번 똑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시간 아깝다. 오케이. 네. 자, 5번 수열 1, 5 똑같은 문제죠. 이게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게 언제냐라고 물었습니다. 맞죠? 그냥 네. 묻지 따지면 일반을 적어볼게요. 얼마? 공차가 니까 4n. 마삼. 1 넣어서 3, 1 넣어서 1 넣어야 되니까 4n 마이너스 3 일반항 됐죠? 예. 자, 얘가 뭐보다? 102요. 100보다 커지는 게 언제냐 물었죠. 그럼 4n이 103보다 커야 되니까 n이 얼마? 25.75겠죠. 맞지? 3은 0.75 맞지? 네. 자, 그래서 n은 얼마가 돼야 되겠다? 26 이요. 여기서 n은 다 자연수죠. 항이니까 맞지? 예. 자, 그리고 두 수 사이에 자 18이랑 9라는 숫자 사이에 두 개의 숫자를 넣어서 18이랑 그래서 x랑 y를 넣어서 9라는 숫자가 등차수를 이룬대요. 자, 그러면 이 등차수의 첫 장이 얼마고요? 18. a가 18. 그 다음에 여기는 a 4죠. 맞죠? 그럼 a 4는 뭐예요? a 플러스 3. 3d 즉 18 플러스 3d를 해서 뭐가 나오니까 9가 나니까 3d가 마이너스 9 맞죠? d가 와. 마이너스 3 맞죠?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15 10이라고 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맞죠? 한 칸, 두 칸, 세 칸만에 9 줄어들 한 칸당 30 줄겠네. 15, 12 쓰면 되겠다. 이렇게 풀지 다들. 맞죠? 굳이 등차 수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열을 일반화 써가지고 서술하라 이런 게 아니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문제들입니다. 맞지? 자, 필수예제 7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대요. 자, x랑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2x 플러스 3 이게 등차수를 이룬다.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실 조건이 뭐라고 했죠? 등차 중앙이라 했죠? 뭐다? 양쪽 평균이 가운데 값입니다. 맞죠? 그래서 가운데를 뭐 하면? 두 배를 하면 앞에 항과 뒤에 항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 5는 0이라는 x의 값을 풀었을 때 나오는 x값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합을 구해도 등신 소리를 듣겠다. 맞죠? 마이너스 1분의 b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예. 자, 그래서 8번 봅시다. 자, 등차수를 이룬 세 수의 합이 15이고 제곱의 합이 83입니다. 자, 봐봐.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이 이거야.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는데 그러면 이거를 세팅을 요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등차수열은 맞잖아. 맞죠? 예.
맞지? 근데 문제 조건이가 어떻게? 세수의 합이 15니까 a 더하기 a 플러스 d 더하기 a 플러스 2d를 하면은 뭐가 되고요? 15. 15가 되고 제곱의 합이니까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d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d의 제곱을 했더니 83이다. 이걸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계산이 짜증난다고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세수를 뭐라고 세팅을 하면 가운데를 a, 여기를 a 마이너스 d, 여기를 a 플러스 d 이렇게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문제가 바뀌어 세수의 합이면 이렇게 안 적죠, 뭐야 그냥 3a가 얼마? 15니까 a가 얼마? 5라는 건 이제 달고 시작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운데를 어떻게? a를 잡아줘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 했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세수의 제곱의 합,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d제곱 마이너스 10d 플러스 25 플러스 25 플러스 d제곱 10d 플러스 25 하니까 날리고 3d 제곱 더하기 75가 맞죠? 2d 제곱 더하기 75가 얼마다? 83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d 제곱이 얼마다? 4래요. 4죠? 그래서 d가 얼마? 풀마 2래요. 풀마 2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풀마 d2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수가 d가 2면 숫자가 3이랑 5랑 7이라는 거고요, 맞지? d가 마이너스이면 7이랑 5랑 3이라는 건데 어차피 세수는 같잖아, 그렇게 해도. 맞지? 끝? 진짜 쉬워, 쉽다, 쉬워, 맞지?